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서 좋아요. 오늘 멀리서 이렇게 막 오시는데 그래도 날씨가 미세먼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심했었죠. 며칠 전까지. 네. 오늘 3월 새로 개강하는 거기는 한데 우리 계속 이어서 연장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요. 남은 과목들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늘 집단 상담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 진로 상담이고 이제 교재랑 홈페이지 카페에 그 순서들 있으니까 그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한 1, 20분 정도 OT를 좀 할게요. 빈칸 채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은 인강으로 들으시는 입장에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게 답답해서 스킵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또 상담할 때 보니까는 대답을 본인은 생각을 아직 못했는데 선생님들은 대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나만 이거를 모르고 있나 막 이런 마음도 가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떠셨는지 인강으로 들으실 때가 궁금했어요. 그냥 넘기셨나요? 아, 같이 하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건데 이제 작년 시험에서 좀 아깝게 떨어지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빈칸 채우기가 좀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선생님들 대답할 때까지 한 명이라도 답 나올 때까지 제가 다 막 기다리고 힌트 드리고 이러는 게 아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좀 그 부분 넘기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 초수생 분들은 선생님들은 그 인강으로 혼자 보시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대답하면 제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선생님, 두 번째는 다른 분 이렇게 각각 대답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않으시고 나만 모르는구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빈칸은 그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그리고 힌트 드리면서 예, 그렇게 갈 거고 난이도가 조금씩 나중에 이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권화를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 단권화의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선생님 거를 보여드려야지 했는데 책에 바뀌어가지고 그죠? 제가 말씀드린 단권화는 우리 책에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단권화인 거예요. 그 교재가 있고 선생님들 필기하시는 거나 아니면 제가 자료 드리는 거가 한 군데 모아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른 쪽에 모으시거나 하는데 어쨌거나 상관없고요. 그거를 다 보시기만 하면 돼요. 서브노트를 하셔도 되는데 서브노트만 보시지 말고 서브노트를 만드셨으면 그건 이동할 때 보는 용도로 하시면 반드시 집에서 볼 때는 교재랑 자료 필기한 거 다 들어가서 그렇게 보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른 강사분이 명언 남기셨죠? 예, 이런 거 걸러서 보면 네가 대학에서 걸러진다고 하셨다는 네. 예, 그래서 우리 그런 거 하나하나 빠짐없이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그 CAT도 문제에 나왔었잖아요. 작년 임용시험에 선생님도 보셨죠? TAT가 초등학생용은 뭘로 나오는지 그거를 제가 교재는 없지만 설명으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1점, 0.5점이라도 더 받으려면은 다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봤던 내용이 또 시험에는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졸리시면 우리 서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예, 졸리면은 그렇게 뒤로 가서 서서 하셔도 되고 뒤쪽에 카메라 안 가려지니까 이쪽은 그렇게 일어나시거나 하셔도 되고 또 인강으로 들으실 때도 졸리시면은 그 자리에서 저는 일어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잠깐 그거 깨면 또 극복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시는 시점이 4월 이후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자신을 믿지 마시고 다음부터 안 밀려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강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4월 이쯤 됐다는 건 지금 강의가 계속 밀리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거 빨리 들어야지. 이게 점점 이렇게 교육학까지 계속 이게 오잖아요. 나는 이만큼 나가고 있는데 들어야 될 게 이만큼씩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더 믿지 마시고 그냥 오시고 밀린 강의는 밀린 거대로 두시고 오면서 같이 여기 한 주 여기서 직접 들으시고 인강 밀린 거 들으시고 하면서 맞춰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우리 당일 복습을 선생님 하시기로 하셨는데 또 요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아서. 그게 나중에 시간 절약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이 무렵에는요, 전화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이랬는데 지금은 벌써 지쳐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확실히 작년보다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게 되게 느껴지고, 작년에 상담할 때는 되게 정말 상담 티오가 많아졌으니까 설렁설렁 해도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과 할 땐 열심히 했지만 이제 일하면서 고향 내려가서 설렁설렁 해도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통화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한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없고 진짜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지침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피로회복제 구입하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피로회복제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경험해보세요 하는 거기 광고 보면요, 예서가 옷가게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아르바이트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적성에 안 맞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광고가. 그리고 중년 부부 이렇게 남편분 막 이렇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아내분과 이렇게 하는 데이트, 놀이동산 뭐 그런 데 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미없는 게 아니라 피로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이 막 벌써 막 눈물이 나올 것 같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런 착각이 오는 것 같은데, 분명히 또 컨디션 좋아지시고 이게 이제 필 받아서 이렇게 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피곤하구나 하고 그럴 때는 좀 영화 한 편 보시거나 좀 한숨 푹 주무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하루 내지는, 그러니까 토일 다시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하루 정도만, 아니면 반나절 정도 좀 이렇게 힐링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정 있으신 분들 아이들한테 맨날 미안하니까 아예 어정쩡하게 이렇게 조금씩 해주는 것보다 한 번 할 때 딱 신나게 그래도 놀아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거를 다 끝내시고, 나는 이제 놀 자격이 됐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하면서 좀 마음 편히 놀 때 놀고, 그렇게 하면서 좀 끝까지, 아직 남은 기간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터디 이제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남아서 어떻게 할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일단 남아서는 다 하시는 거죠, 선생님들이. 당일에 끝나고 남아서 하실 때 제가 끝나고 나면은 잠깐 연구실 가서 한 2, 30분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선생님들도 뭐 드시고 오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주도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잡진 않더라도 계속 매주 점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너무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계시면 짚어드리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매주 같이 남아서 할 테니까요. 선생님들도 토요일은 각오를 하고 오세요. 네.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좀 빡세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해를 겪으며 느낀 것은, 지금 제가 친절함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년에 선생님들께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는 지금 좀 혹독하게 느끼시더라도 일단은 선생님들이 합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서 간절하신 분도 계셨지만 이런 상담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는 고민이 간절하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일단은 자격이 되고, 그러니까 시험 여건이 돼서 보는데, 돼도 이렇게 떨어지면 다른 일 찾을 거고, 합격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제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셨고,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후반에는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서 합격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간절함이 있어도 되기 힘든데, 간절함이 없으시고 돼도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제가 강압적으로 첨삭해드리는 그거 매주 내라고 막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제가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떨어져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재도전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간절해지시고, 이걸 보니까 제가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다시 보실 줄 알았으면 애초에 내가 좀
이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좀 강압적으로 내가 할 걸. 사실 제 성격으로 생각한 거예요. 저는 막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려 그러면 좀 막 그거를 좀 무시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하고 싶은 대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는, 저는 약간 그걸 내가 못 따라가겠으면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요. 우리는 합격해야 되니까 좀 제가 좀 재촉을 할게요. 끝나고 스터디 하실 때도 너무 모르시면 더 남으시고 예, 그렇게라도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259일이 남았다는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때 이상심리학이랑 가족 상담을 좀 빠르게 나가가지고 제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번에 하면서 시간이 좀 된다면 될 것 같아요. 된다면은 조금 더 제가 좀 빨랐다 싶었던 부분들을 보완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과목은 많지만 책은 더 얇죠. 금액도 조금 바뀐 것 같던데. 그래서 집단 상담, 진로 상담, 학습, 임상, 심리검사, 아동 청소년 심리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상담이 있는데 얘네들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집단 진로 상담을 사실 한 주씩 하기에는 좀 많고요. 이렇게 3주차까지 진로 상담을 이렇게 할 거예요. 집단 상담을 오늘 안 끝내고 오늘 한 3분의 2 정도 하고요. 나머지 다음 주에 하고 진로 상담 들어가면서 이때까지 하고, 학습 임상 심리가 사실 심리 검사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앞에 이렇게 조금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학습 심리, 임상 심리 들어갈 거고, 심리 검사는 그래도 2주 꼬박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동 청소년 심리나 학교 상담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처럼 그렇게 빠듯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은 계속 저희 매주 토요일 10시에 하고 있고요. 끝나는 시간 안 적었어요. 네. 아시죠? 예. 집단 상담이 목차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21장까지. 근데 오늘은 10장까지 할 건데 페이지 분량으로 보면요. 72, 이제 76부터가 청소년 상담이기 때문에 75페이지까지가 10장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분량이 많고 시험이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들 선생님들이 되게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 정신분석부터 개인심리적까지는 우리 각각 전에 했었던 이론들이 집단 상담에 적용됐을 때 또 그때 또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적용된 것들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또 요즘 나오는 이제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가 요즘에 최근에 또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집중해서 보면 되고요. 네, 이거는 많지만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네. 그리고 오늘 하는 거는요, 집단 상담 이해하고 이제 집단 상담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기법들이 좀 많이 있고요. 기법들은 일단 여기 중복돼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중복되던 안 되던 상담 이론과 실제에서 했던 우리 기법들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다 되고요. 추가적으로 집단 상담에서만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험에 집단 상담 과목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드릴 거고, 선생님들도 강조해서 표시를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집단원들이 좀 역할들이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정보를 모색하고 막 이런 집단 그 어떤 역할들을 하는, 이따가 보시면 아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집단원들도 각각의 단계마다 집단원들이 하는 느끼는 것도 다르고 참여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이며 집단원은 어떻게 하고 집단 상담은 어떻게 하고 각 단계마다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집단 상담은 초기, 과도기, 작업, 종결 이렇게 4단계로 가고요. 여기에서도 정말 관련 지어서,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나 아니면 집단원이나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발달 단계인 건지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집단 상담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노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러 명이라는 건 사실 개인 상담이 아닌 2명 이상이면 우리가 다 일단은 집단 상담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리고 내담자를 대상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집단 상담은 비교적 정상인들이죠. 이따가 그 치료로 하는 상담 집단인지 치료 집단인지에 따라서도 좀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집단 상담은 비교적 정상인이라는 거. 집단 역동성에 기초하여 자신에 대한 통찰력 및 타인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자, 여기에서는 집단 역동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태도라는 것도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허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 및 자신과 외부와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로 개발시키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용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적인 분위기라는 거는 내가 여기에서 믿음직하고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믿음직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허용적인 분위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것도 표현해보고 해보고 싶은 것들 다 경험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집단 상담의 목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은 자기 이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개인 상담에 들어가는 것도 많이 들어가겠죠.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에 대한 이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한다. 그리고 자기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다른 사람도 정확히 보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 수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이해도 그러고 일단 자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야지 다른 사람과도 연결된다는 거죠. 건전한 자아 개념의 발달. 자아 개념은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생활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위의 중요 인물들이 자기를 어떻게 본다고 느끼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그러니까 자아 개념을 건전하게 발달시키는 거. 여기서는 뭐냐면 자아 개념을 발달시킬 때 우리 자아상, 자아 개념 이런 것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었죠. 여기에서도 주위의 중요 인물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학습 과정의 촉진. 상담은 참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과 취미를 발전시키며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학습 방법의 결함을 보완해주고 장점은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좀 여기에 있는 것들이요. 집단 상담 오늘 할 범위 분량은 좀 페이지 수는 많지만 계속 내용들이 반복돼서 지금부터 너무 집중하고 몰입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중요한 거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따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가서 지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 수용, 자기 개방. 오늘 또 반복해서 계속 나올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용, 개방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나왔는데 왜 또 나오나 왜 또 나오나 이러실 수 있는데 자기 수용이 이제 집단 상담 목표에도 들어가고 집단 상담자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집단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나와요. 자, 일단 목표에서 자기 수용. 이해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까 자기 이해 있었죠? 이제 자기 이해를 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자기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그 다음 자기 개방. 이제 자기 수용했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 네. 자기를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면 자기 개방도 어렵게 된다. 자기 개방은 타인 개방을 촉진시켜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넓어진 이해와 신뢰를 근거로 더 깊은 자기 개방을 하게 되는 연쇄 반응으로 이어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선 아무래도 대인관계가 들어가겠죠. 집단 상담이니까. 예. 대인관계의 발달, 그 다음에 정서적 문제 해소 이런 것도 상담이니까. 개인적 정서적 문제인 수줍음이나 자신감, 결여, 습관적인 걱정, 갈등 이런 것들 상담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주장, 다른 사람한테 이제 피해 안 주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나타내는 것들,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사실 연습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봐두셔야 돼요. 자, 장점.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 1대1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부담감, 불안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집단에서는 좀 1대1이 아니니까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안전함, 편안함, 안정감. 네. 표시해 놓으시고, 집단 상담 장면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외적인 비난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전한, 아까 허용적인 분위기라 그랬죠? 그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행동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하게 돼서 새로 학습한 행동을 실제 행동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가상현실 속에서 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행동을 검증한다라는 거에 표시를 해 놓으세요. 제가 이거를 밑줄 잇는 걸로 잘못됐나 보다. 네. 네. 그 다음에 3번. 여기에서는 소속감, 동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줄에 있죠. 그리고 4번. 집단 상담은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령, 성별, 흥미, 배경 등등등등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 개인 상담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따가 하겠지만 상담도 동질 집단, 이질 집단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질 집단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학습 경험, 그리고 그러니까 사례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5번. 서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대면할 수 있는 구성원이 많아서 더 학습 효과가 크다라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6번. 집단 속에서는 개인이 한편으로는 참여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물러서서 관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거를 관망의 여유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담감이 좀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상담에서는 계속 혼자 대답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 7번. 특정한 대화의 내용을 취급하는데 고통이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 그는 다른 구성원들을 관찰하면서도 함께 생각하고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주제에 있어서 내가 고통이나 위협을 느낀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도 내가 동시에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타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있어 듣기만 하고 관찰하는 것이 나에게 이게 직접 연결이 되면서 내 문제 해결에도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 8번. 개인 상담을 회피해온 사람이 집단 상담에서 용기를 얻어서 개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거는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 그 다음에 경제적이며 효율적이다. 아무래도 비용을 내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할 때도 한 사람 상담하는 시간에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 9번까지 있지만 좀 더 추가하면 자기 노출, 자기 개방하는 게 좀 더 용이하다라는 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 먼저 보면서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소속감, 동료의식 이런 게 관련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런 다 같이 이야기하고 소속되어서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아, 나만 심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느끼죠. 보편성, 그죠? 예,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넣으면은 여기서 대리 학습이 가능하다. 네, 지금까지 장점이었고 이제 단점 볼게요. 단점은 아무래도 개개인에게 만족을 다 모두에게 만족시킬 수는 없죠. 내 개인적인 거를 다 맞춰줄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 비밀 보장에 한계가 있다. 우리 비밀 보장은 개인 상담에서는 나만 지키면 되는 거고 비밀 보장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비밀 보장의 예외 조항을 우리가 외우고 그걸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비밀 보장에 있어서는 집단 상담자는 본인만 지키는 거에 책임으로 따지면 나에 대한 나만 지키는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이 비밀 보장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지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런데 일단은 집단 상담자가 이거는 수시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비밀 보장에 대해서는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집단 상담에서는 특정 내담자의 개인적인 문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1번, 3번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집단 경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 집단이 현실 도피의 기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 사실 집단 상담에서 한 거를 여기에서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학습하고 통찰하고 이거를 여기에서 아까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여기에서 시도를 해보고 이거를 밖에 가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만 자기가 편안하고 느끼고 그냥 이 상담 자체에서만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준비가 돼 있기 전에 자기 마음속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집단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해요. 집단 압력.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뭔가 비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나도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너는 얘기 안 하고 있어? 우리 하나씩 얘기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압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집단 상담에 적합한 건 아니라는 거. 너무 의심이 많거나 정서장애가 심하거나 적대감이 심하거나 참여 동기가 너무 낮고 거부하고 이럴 때는 굳이 억지로 껴넣을 수 없죠.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들은 같이 하게 되면 분위기를 해치게 되고 자살 우려 있는 사람들 위급하죠. 집단 상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얄롬 연구에 의하면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좀 조기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 집단 상담이 개인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할 경우 안정감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사실 개인 상담에서도 좀 그러기는 했는데 집단 상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또 가치관도 더 다양하게 나오겠죠. 동료들과의 상담 집단이라는 건 동질 집단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대체로 유리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연령과 생활 환경을 가진 참여자들로 구성되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주로 논의되기 쉬우며 다른 다양한 성격과 수준의 참여자들로부터 자극을 받거나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또 동질 집단, 이질 집단 나올 때 동질 집단의 단점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단점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 비밀 보장 그리고 집단 압력 그리고 개인의 만족을 시켜주거나 내 개인적인 문제를 충분히 여기서 다룰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가족 상담 지난주 하면서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집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배우고자 하는 내담자 그리고
자신과 다른 성격이나 배경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 존경심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사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포함한 사회적 기술 습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감, 소속감, 협동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또 자기 관심사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나 조언이 필요한 사람, 동료나 타인의 이해, 지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이 집단 상담이고요. 개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첫 번째 중요하죠. 위급한 경우죠. 문제가 위급하고 원인과 해결이 복잡하다고 판단될 때 개인 상담. 그 다음 두 번째, 내담자 자신과 관련된 인물들의 어떤 신상 보호 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내면 재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MMPI 같은 것도 같이 집단으로 일단 검사를 할 수는 있죠. 꼭 1대1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 거는 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죠. 심리 검사 해석해 줄 때는 개인 상담. 그리고 공개 발언하는 거에 심한 공포 불안 있는 사람, 그냥 적은 공포 불안 정도는 오히려 거기서 연습할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대인관계가 좋지 않거나 탐색, 통찰력 이런 게 극히 제한되어 있는 사람은 와서 별로 느끼는 게 없고 분위기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사람, 내가 인정받으려고 강박적으로 요구할 것 같고 약간 비정상적인 성적 행동을 취할 것 같은 그런 사람, 폭행할 것 같고 좀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죠. 공통점, 생활상의 문제 해결을 돕고, 그 다음 자기 공개, 자기 이해, 자기 수용 이런 것들 다 촉진하는 거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분위기, 상담 분위기, 이해적, 허용적인 분위기, 그리고 기법들 활용하는 거, 그 다음 여기에서 비밀 보장 전제로 하는 거는 일단 지켜진 건 안 지켜진 거는 둘째고 둘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죠? 차이점, 도움의 경험. 집단 상담에서는 내가 다른 집단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도움을 주려는 욕구가 지나쳐서 다른 사람 말 끊고 또 중간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 있다가 우리 문제 행동으로 볼 건데 너무 지나치게 그럴 수는 없지만 같이 지지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 상담은 개인에게 집중하고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개인 상담에서 비밀 보장 잘 이루어지는 거, 개인 상담은 개인에 집중하지만 대인 관계를 학습하는 게 이제 집단 상담이 되겠죠. 자, 집단 상담 과정과 기법인데, 과정은 사실 이런 것들, 집단이 시작되면서 종료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것들, 이런 거 우리 외울 필요 없죠. 다 너무 알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기법. 기법들은 이제 집단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자의 개입 방법인데, 어떤 것들, 예를 든 것들 있죠. 침묵하거나 새로운 행동 제안하기, 갈등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 참여시키지, 뭐뭐하기 쭉 이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기법들 하나씩 어차피 다 볼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효과적으로 기법을 사용하려면 일단은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 어떤 역할극 활동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강력한 감정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가족 상담, 집단 상담 이런 거는 개인 상담보다 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지도자들은 특별한 기법의 사용에 대한 기저가 되는 근거와 기법이 집단원의 자기 탐색과 자기 이해를 잘 촉진할 것인지 그 여부를 고려해서 그때그때 잘 판단을 해야 되고, 지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경험했거나 슈퍼비전 받은 거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집단원의 문화적, 민족적 배경에 적합한 개입 방식으로 수정해야 된다. 집단원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때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특권과 힘을 자각해야 한다. 이런 것도 지도자들의 어떤 힘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 나올 거예요. 초대하는 태도로. 예. 초대하는 태도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강제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오용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특히 직면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기법과 구조화된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도 초대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섬세하고 시기적절한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고 비효과적인 기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를 왜 이렇게 지침에 꼭 넣어놔야 되나 싶어요. 그 다음에 집단원들이 사용된 기법이나 활동에 대해서 집단원들이 좀 반응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론적 방향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모든 이론이 뭐 하나가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된 모든 기법들을 다 숙지를 해야 되고 기술적 절충, 이론적 통합을 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나가겠죠.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영역이 수반되어야 한다 라고 가로 4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영역별로 하나씩 볼 거예요. 먼저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는 접근은 좀 빨리 갈게요. 안 중요하니까 그렇게. 네. 집단원의 생각과 사고 과정, 사고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 예. 동그라미 C에서 인지적 접근법은 집단원들이 집단에 참가하게 된 특정 목표를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초기 단계와 그들이 자신의 학습을 강화하고 통합하도록 도움을 주는 마무리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정서적 영역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아까는 사고, 생각에 초점을 뒀지만 이제는 정서적이니까 감정에 초점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 집단을 이끌어 갈 때 여기에서도 계속 우리가 나오고 스칠 수 있지만 중요한 단어가 표현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확인하고 표현하도록 돕는다. 계속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거든요. 갈등도 드러내고 칭찬도 드러내주고 집단원들이 감정의 범위를 표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감정에 중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 영역에 할 때는 감정이란 단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표현도 꼭 넣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야기를 말로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다면 과정이 촉진된다. 이렇게 표현한 감정을 집단 내에서 경청하고 이해해 준다면 이전에 자기 안에만 간직했던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쉬워진다. 그 다음 세 번째, 행동적 영역에 초점을 두는 접근. 집단 작업의 초점이 집단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있다면 집단원들이 사고와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 집단원들이 그러니까 타인을 변화시키는 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를 확인하고 분명하게 하도록 격려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서 볼게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자, 지금 이게요. 선생님들 괄호가 지금 다양한 집단 유형 해가지고 괄호가 8번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1번은 사실 이걸 번호를 제가 빼버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 전반적인 치료적 목표인 거고 사실 나눠지는 거는 2번부터 8번까지 그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선생님들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요. 집단상담 전문가 협회 그 보충 정리 박스에 보시면 여기서 제시한 전문가로서 고급 영역을 실천할 때 알아야 하는 4가지 영역 이렇게 있죠.
과제 수행 집단, 그 다음에 교육 집단, 상담 집단, 치료 집단 이렇게 네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딱 어떻게 뭐 중요하다 어떻다보다는 일단 이 네 가지를 알아두시고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제가 일단 넣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볼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세 가지 더 추가로 구분해서 넣었습니다. 목표보다는요 일단 바로 우리 과제 수행 집단으로 넘어갈게요. 과제 촉진 집단이라고도 하고요. 과업 집단이라고도 굉장히 많이 불러요. 특별 전문 프로젝트 팀이나 위원회, 어떤 계획 입안 집단, 그리고 어떤 학회,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등등등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전문가가 동그라미 2번 볼게요. 과제 수행 집단 전문가는 조직 평가, 훈련, 프로그램 개발, 자문 및 프로그램 평가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그런 필요한 영역들이 좀 다른데 여기에선 이러한 기술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 확인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집단 역동의 원리와 과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수행을 하고 확인된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왜냐하면 동그라미 4번에서 보면 내담자가 요구 있어요. 그 조직의 요구 그리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자, 과제 수행 집단원들이 이런 대인관계적 분위기에 대한 관심이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 우리가 대인관계적인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게 자신들이 어떤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고 집단 상담을 하는데 주제가 있는데 그거랑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집단 상담하는데 그냥 과업을 하면 되지 이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자꾸 옆 사람이랑 인사하라 그러고 집단 상담처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인관 이게 무시되면은 협동, 협력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그러면 결국에는 목표 달성에도 지장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협동이나 협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집단에서의 어떤 이런 과정 관계 이런 것들이 과제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중심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6번에 과제 수행 집단의 특징이 있죠. 효과적인 과제 수행 집단의 특징. 이건요. 당신의 세상에서 과제 수행 집단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목표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했었죠. 분명한 집단 목표가 있다. 그리고 집단 과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내용도 중요하죠. 그 균형이 적절하게 어떻게 워밍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식으로 종료를 할 것인지 그 과정이나 균형을 적절히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존재한다. 협동과 협력, 상호 존중 분위기 존재한다. 갈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논의하고 피드백 즉각적으로 교환하고 지급력이 논의하고 활동적 자원이 되도록 요청받고 자신의 작업에 대해 숙고할 충분히 시간이 주어진다. 제가 빨리빨리 있잖아요. 왜냐면 뒤에 계속 지겹게 나올 거라서. 네.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심리교육 집단. 우리가 교육 집단이라고도 하고요. 가이던스 집단이라고도 해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대상이에요. 대상. 심리교육 집단 전문가는 비교적 잘 기능하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집단원들과 작업을 한다. 교육이니까 정보가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목표에 대한 부분이에요. 심리교육 집단은 집단 내부나 집단에 걸쳐서 구조화된 일련의 절차를 통해 구조화되었다는 거. 집단원들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술을 개발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적 결핍과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아까 정보, 교육적 결핍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요. 지도자 역할,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정부기관이나 학교, 대학의 상담센터에서 점점 많이 활용하고 물질 남용 예방 이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청소년의 어떤 감정 표현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의 획득, 개선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상담 집단이에요. 상담 집단이랑 뒤에 있다가 또 성장 집단도 나오고요. 그리고 심리치료 집단 이런 것들 나와요. 그래서 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구분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상담 집단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들이 일상적이거나 때로는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일상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정도의 수준. 여기서 더 심각해요. 장애, 약간 정서 장애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뒤에 나오는 심리치료 집단에 갈 것이고, 내가 여기서는 지금 사소하든 크든 내가 어떤 작은 문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집단을 통해서.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인간적인 나의 잠재력 개발이나 나의 성장을 위한 거. 이런 것들은 성장 집단. 좀 아리까리 하세요. 선생님 표정이 다른 분들은 되셨나요? 안 되시면 이따가 다시 구분 좀 지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안 되신 것 같으면 다시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선생님만 안 된 것 같아요. 네. 자, 상담 집단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돕는다라는 거, 진로 교육, 개인적, 사회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주로 다루어진다. 심리치료 집단과의 차이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의식적인 문제를 다루고 개인의 변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더 심각한 심리적 행동적 장애를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는다. 그럼 더 심각한 심리적 행동적 장애를 치료하는 거는 심리치료 집단, 그쵸? 성장 지향적이며 여기서도 성장 지향적이긴 해요. 그래서 성장 집단이랑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성장 지향적이란 말이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여기선 좀 대인관계 기술 개발하는 거, 개인의 강점 발견하고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개발을 방해하는 장애를 건설적으로 다루는 것을 강조한다. 예. 상담 집단의 목표 볼게요. 긍정적인 태도와 대인관계 기술 개발 돕기, 그리고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집단 과정 사용하기, 집단에서 새롭게 습득한 기술과 학습한 행동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돕기, 이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치료 집단. 예, 여기에서는 좀 더 심리적인 문제와 대인적 관계적인 문제를 치료하도록 돕는다. 치료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뚜렷한 고통이라고 뚜렷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리고 뚜렷한 고통과 기능의 장애라는 표현들, 그리고 급성이나 만성의 정신적 정서적 장애, 우울 섭식 장애, 이렇게 좀 심각한. 동그라미 3번 집단 목표는 심리적 장애의 어떤 심도,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한 성격의 차원을 재구조화하도록 돕는다. 이런 것들은 좀 성범죄자나 가정폭력 가해자 이런 집단들도 여기에서 같이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아까 봤었던 그 4가지 이고요. 이제 나머지 보면요. 자조 집단, 지지 집단, 성장 집단 이렇게 크게 또 3가지가 뒤에 나오는데, 자조 집단은 공통된 문제 해결을 위해 경험과 대처 기술 같은 정보, 희망을 공유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내용 읽어보면 밑에 지지 집단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가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여기에는 전문가가 없어요. 예. 자조 집단은 자발적인 모임이고 전문가 없이 하고, 여기서는 집단 지도자, 전문가가 이끌어가요. 여기에는 있어요. 자조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집단원들 안에서 리더가 있고 그 리더가 이끌어가고, 한 사람이 이끌어도 되고 좀 번갈아 가면서 이끌 수도 있겠고. 우리 무슨 과목 할 때였나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알코올 중독 그 집단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독 관련했을 때 했던가요? 그걸 우리가 이제 AA 이렇게 표현하는데, 알코올 중독 집단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자조 집단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그걸 앓고 있거나 아니면 극복했거나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효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내가 그 알코올 중독이 있었는데 그걸 잘 극복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증언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집단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나도 집단원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그것을 증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같은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약 같은 거, 그런 중독도 많이 하고요. 체중 조절, 그런 것도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런 것도 성공하신 분들 와가지고 자조 집단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예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오늘이네, 오늘 둘째 주죠. 매월 둘째 주마다 저희 그 남편이 아자무지개 있어요. 아자무지개. 아이들 데리고 가는 이 아버지 자조 모임인데, 무지개는 이게 7집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제가 노원구인데,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 애가 4살 땐가 5살 때니까 벌써 한 4년 됐나? 4, 5년째인가? 그 구에서 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그 안내문 같은 게 왔어요. 그런 아버지 교실 그런 거. 5주 동안에 8주짜리인데 4주인가? 5주인가는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아빠들만 와서 간단한, 보니까 깊은 우리 심리 그 검사 같은 건 아니고 가볍게 하는 심리 검사 같은 거 하면서 좀 자기 이해를 돕고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머지 4주는 아이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들을 하고, 그렇게 8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가족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놀이공원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막 뷔페 이런 티켓 같은 것도 다 끊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저랑 저희 아들 대상, 그 영유아 대상이라서 4살인가 5살 이하만 됐거든요. 저희 근데 가면은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것까지 다 준비해주고 그렇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들 다 모이세요 하고, 강남군가 어디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요. 아버지들끼리 되게 잘 하시는 팀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셔와가지고 거기 아버지들끼리 자조 모임을 계속 이끌어서 잘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이 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들이 그 7집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받아서 한 명씩,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한 사람씩 그 리더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번 주는 어디 가고 다음 달에는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놀이를 이어가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지 집단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가벼운 심리검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자조 집단이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집단. 네. 다양한 집단 체험을 원하거나 자신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거나 잠재력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인간적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 구성원들이 안전한 분위기에서 집단의 치료적 요소를 경험하면 자기를 정직하게 평가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고 사고나 감정, 행동의 변화를 꾀하여
자존감 향상과 인간적 성장을 실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 목표는 생활 방식 변화, 가치관 명료화, 자신과 타인의 감정 인식, 생산적인 태도 형성, 대인 간의 의사소통 증진, 대인 관계 형성 및 유지 능력 향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표 나오는 거는 그냥 표만 딱 있는데 동그라미 사 해가지고 유형이라고 좀 쓸게요. 우리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유형 이렇게 해주세요. 훈련 집단, 이름이 참 많아요. 이 훈련 집단. T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T집단이라고도 하고요. 옆칸에 보시면은 감수성 집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험 훈련 집단 이렇게도 부르고. 예. 네, 훈련 집단 볼게요. 대인 관계에서 참여자들의 감성 혹은 감수성을 높이고 인간관계 기술을 신장시키기 위해 고안된 집단. 그래서 감수성, 감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간관계 증진 및 능력 개발, 성장에 초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만남 집단 있죠. 이런 것들 나중에 우리 뒤에서 아까 목차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좀 더 다시 나올 거예요. 모든 장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우리 인간적 성장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할게요. 그렇게 인간적이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네, 인간적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훈련 형태에서 발전된 집단에서 이건 로저스가 창시했어요. 그러니까 일치성, 진솔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대인관계에서 진솔, 탐색, 직면을 통해서 내면을 개발하고.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마라톤 집단이에요. 이거는 계속 이어서 하는 거. 장시간 연이어 회기를 가짐으로써 구성원들의 방어를 감소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친밀감을 조성하고 집중적이고 심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합니다. 자, 24시간에서 48시간 지속한다라고 돼 있고요. 가면을 조기에 내려놓게 한다는 기본 가정이 있어요. 왜 가면을 조기에 내려놓냐면 여기에서는 강렬한 정서 체험, 그리고 수면 부족. 진짜예요. 이거 나와 있어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로감. 예. 이렇게 하면은 막 가면이 안 나오죠. 너무 피곤해서. 제가 애들한테 되게 좀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데 졸릴 때 저도 모르게 짜증날 때 있어요. 잠결에 막 너무 졸린데 막 뭐라 그러면 뭐 막 이렇게 했다가 잠이 그렇게 하면서 깨면서 내가 왜 짜증냈지 막 이럴 때 있는데 가면이 싹 벗겨져서 그냥 애들한테도. 네. 모두 함께 행동하고 안전한 자기개방, 깊은 수준의 그 대인관계상의 직면, 정서적 관여 및 참여가 권장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사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원래 하는 마라톤 집단인데 최근에 실제로 하는 마라톤 집단들을 보면 그렇게 막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가지는 않고 뭐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날 10시부터 5시까지 그런 식으로도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마라톤 집단으로 하면서 모집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했던 것들도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 요거는 아까 같이 봤고요. 집단의 상호작용 유형이에요. 집단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유형을 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눴는데 기둥형, 순번형, 뜨거운 자리형, 자유부동형 이렇게 돼 있어요.
집단 상담을 작년에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뜨거운 자리 이런 거 우리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들어보셨죠? 예, 같은 개념이고요. 하나씩 볼게요. 기둥형. 자, 중심 인물이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중심 인물이면 성원과 지도자 양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유형이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은 지도자지만 의사소통을 그렇다고 혼자 다 하고 이런 건 아니죠. 집단 상담이니까 양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순번형. 순번형은 지도자가 중심에 있긴 하지만 각 성원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순번형. 그 다음 세 번째 뜨거운 자리형은요. 다른 성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지도자와 한 성원만이 의사소통을 하는 유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거 우리 그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게슈탈트 기법에 있는데 90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네, 90페이지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집단원 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누구든지 한 사람만 나와서 집단 상담자와 마주보고 있는 빈 의자에 앉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하고 상담자는 그거에 대해서 공격하고 맞닥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까지 그거에 관해서 공격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구체적으로 직면하는 방법으로 자기 각성을 촉진시킨다. 이게 이제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하는 뜨거운 자리 기법이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한 사람 1대1로 한 사람 여기 집단원들이 있는데 그중 한 사람만 나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보는 뜨거운 자리형도 다른 성원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지도자와 한 성원만 의사소통하는 유형. 이러한 것을 우리가 뜨거운 자리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자유부동형. 이것은 모든 성원이 의사소통할 책임을 지는 유형으로 성원들이 주도권을 갖는 집단 중심의 상호작용 유형이다. 아까는 지도자 중심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집단 중심이에요. 우리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확인 좀 해볼까요? 까먹기 전에. 아까 로저스 창시한 집단 상담 이름 뭐였을까요? 참 만남, 그죠? 길게 하는 거. 마라톤 집단. 지도자 중심이고 양자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유형, 집단 상호작용 유형. 기둥형, 그죠? 그리고 각 성원이 돌아가면서 순번형. 그리고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뜨거운 자리형. 그 다음에 집단 중심. 네, 자유부동형. 이렇게. 잠깐 그러면 쉬었다가 집단 상담자 시작할게요.